네, 회원님, 이번 영상은요,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미난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판넬에 어떻게 보면 최종편이 될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파벽돌 붙이고, 예를 들어서 스톤 파벽돌 붙이고, 어떤 접착력에 대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영상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요 프라이머랑 요 프라이머를 발라서 시멘트 타일로 해서 붙이는 방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쉘터 본드랑 외장 실리콘을 사용해서 만드는 외장 실리콘 사용해서 붙이는 거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공부는 간단합니다. 보통 이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나중에 파벽돌 자를 때 쓸 거고요. 요거 붙이는 건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론 교육이 좀 필요해요. 이걸 이론이 약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도 이론 얘기를 조금을 해드릴게요. 샌드위치 판넬에 아니면 이런 판넬에 붙이는 거는 뭐 사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붙이는 방식을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질문 중에 그분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스타코 플렉스 드라이빗은 원래 회사 이름인데 거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드라이빗이 이 공법이 바꾸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거기서 그걸로 쳐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붙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붙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 회원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는 사람 높이 예를 들어 1m 80 정도 2m까지는 밑에서 붙이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드라이빗이나 스타코, 요즘은 뭐 스타코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끊어지잖아요. 스타코 플렉스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어서 안 끊어지고 요즘 그걸로 대부분 하는데, 요거의 방식은 뭐냐면 처음에 옹벽 있잖아요. 옹벽에다가 그 다음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넣습니다. 근데 단열재를 넣고 그 단열재에다가 메쉬를 감지요. 메쉬를 감고 메쉬 위에다가 이제 뭐 스토치 본드 같은 거 이용해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스타코 뭐 스톤 코트 다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돌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붙여도 되는데 높이 붙이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 옹벽이랑 스티로폼이랑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날려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타코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마감재로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에 이걸 발라놓고 메쉬 감은 다음에 메쉬에다가 이 옹벽이랑 앙카나를 박아요. 구간 이 앙카를 안 박으면 옹벽이랑 그 스티로폼 바른 게 떨어져 버리면 이후에는 뭘 받치든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시공하시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쳤는지 안 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이비트나 뭐 스타코플렉스나 스타코 하신 면에 이제 돌을 한번 붙이고 싶다 하면 높이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높이 정도는 밑에서부터 사실 다 받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명하지요. 요게 이제 스톤 파벽돌 그레이입니다. 나중에 햇빛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해요. 요게 이제 스톤 파벽돌 파이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설명드리려고요. 홍고벽돌이고요. 청고고.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려고 해요. 샌드위치 판넬에 이런 것만 붙일 수 있다면 진짜 공법이 줄여지는 거예요. 막 메쉬 감고 뭐 시멘트하고 그 위에 하는 것보다 이 위에는 탁탁탁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전에 영상에 좀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폼 이걸로 하면 준공이 안 난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건축사가 아니어서 자세히 몰라요. 근데 내막은 뭐냐면 스티로폼 두께랑 안에 들어가는 재질에 따른 두께예요. 우리나라는 온도 난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중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인근에 여기 경기도 인근에 대부분에 150mm, 15cm 스티로폼을 쓰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우레탄 폼이 들어간다든지 고강도의
뭐 그라스월이 들어간다든지 고강도에 들어가면 이 두께가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거는 그 건물 짓는 건축사한테 다 설계에 맡기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스틸폼으로 이거 뭐죠? 이거 샌드위치 판넬로 저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샌드위치 판넬의 어떤 종류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하고 뭐 반도체 이런 데는 다 그라스월이라는 막 유리가 그 뭐죠? 방음까지 되는 그런 걸 쓰지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일 거고요. 붙이는 거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론이 여기서 끝났어요. 죄송한데 여기까지 이론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오늘 두 판은 나눠지는데 두 편으로 찍어집니다. 이게 하나는 아주 유럽이나 이런 데서 노멀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여기 붙이는 거는 이게 비흡수면이라고 해요. 이거를 막 물이 절대 안 들어간 면들을 이 비흡수면을 흡수면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프라이머라는 요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어제 밖에 놔서 안에 이제 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제품을 바르면은 이제 접착면이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 뭐 사포로 따지면 한 1000, 2000바, 하면 3, 400바? 좀 거친 면이 생겨요. 요게 이제 이 프라이머라는 거고, 요거를 먼저 바르시고, 많은 공간 할 때는 이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흡수면을 흡수면으로 먼저 바꾸셔야 시멘트 계열은 꼭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본드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붙이면 돼요. 대신 원가 비중에서 어떤 게 높은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게 하고 나서 한 20분 지나면 딱 접착면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바르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뭘 붙여도 막 탄탄히 다 붙어요. 근데 요게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를 해놓고 시멘트 비비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저희는 작업은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이게 이 벽은 시멘트가 안 붙고 그러잖아요. 요런 면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거친 면이. 자, 이게 프라이머라는 거예요. 자, 요거 바를 때는 우선 한 방향으로 먼저 발라주시고 오늘 시공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한 방향을 발라주시고 나중에 제품 구하시려면 구할 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밑에 보면 쇼핑몰에 달아놓거든요. 쇼핑몰에서 보시면은 있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거 그냥 주로 회원님들이 많이 쓸만한 아덱스 제품을 그냥 밑에다가 엮어놨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물망 같이 메쉬 모양, 메쉬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접착면을 만들어내야 이제 시멘트랑 이게 접착이 돼요. 이거 막강한 기능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요거를 요 놈을 이제 믹스를 합니다. 요것도 트릭을 조금 드릴게요. 아주 저희가 이 아덱스 접착 시멘트는 뭐 수영장이나 물에 너무 강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다 쓰지요. 그리고 하나 트릭을 드리면 회원님들이 이걸 물을 비비다 보면 이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거 하시기 힘들어서 저는 이거 항상 여기다가 이게 2리터예요. 2리터 표시를 해놔요. 여기다 하면 지워지니까 가끔 요 뒤에다 해놓으면 나중에 물을 여기까지 부으면 이거 반을 넣으면 됩니다. 한 8kg 정도. 그러면은 배율이 대충 맞아요. 집에서 많이 비비실 때는 이런 통에다가 물량을 정해 놓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게 지금 8kg, 7.8점 몇 킬로 되거든요. 반 정도 썼던 거라 여기다가 집에는 이게 저희는 이제 교반기로 할 건데 집에는 없지요. 그리고 많이 져서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표현하는데 빵크림 같은 거 될 정도로 나중에 비벼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거는 이제
막 그 밀가루 같지요, 보면. 이 정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할 정도로 비벼지거든요, 얘가. 쭉 보면 껌같이. 그리고 이게 이제 확실히, 독일은 기술은 아직 인정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뭐 수중에서도 굽는 시멘트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매뉴얼상에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돌려주면 접착력이 더 강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고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손으로 많이 젖어줘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젖어주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안에 무기질 성분을 많이 넣어서 접착력을 강하고 요거 붙이는 걸 강하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코플렉스 이런 거는 그런 다 시멘트 계열 중에 일종이에요. 거기에다 어떤 기능을 계속 섞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이 지금 됐나? 잠깐만요.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일반 시멘트랑 요거는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레미탈입니다. 회원님들이 하고 세게 하나 깡창이 넣어버리자. 사태인데 좀 우리 회원님들이 집이나 이렇게 시공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접착제 선택이에요. 이거 시멘트를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꼭 벽에 뭘 붙일 때 그냥 이 레미탈 갖다가 막 벽에 붙이고 시공하시고 그러면 진짜 삑이에요. 안 됩니다. 이 레미탈은 그냥 접착력이 없어요. 그냥 시멘트로 굽는 역할만 하지. 그래서 가격도 싸지요. 그 시멘트는 항상 아주 정직합니다. 비싼 거는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게 시멘트예요. 모든 제품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시멘트는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벽에 붙이고 쓸 때는 꼭 좀 좋은 자재를 쓰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옛날에 집 져놨는데 뭐 떨어져요. 이게 대부분의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접착하는 시멘트 선정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타일에 붙이는 압착 시멘트 같은 거 갖다가 높이 붙이고 이러면 사실 잘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시멘트는 조금 좋은 걸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그냥 아덱스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요거 잠깐 시간을 내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 막 시멘트예요. 예를 들면 일반 시멘트들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떨어지지요. 이게 안에 입도도 굵고 보면은 벌써 이렇게 생김새가 틀리잖아요. 요 놈은 벌써 어떤 크림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 시멘트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 레미탈이에요. 뭐 바닥에 뭐 보수하고 쓰고 할 때. 그렇게 하고 한번 닦아내고 이거 한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에 붙이는 자재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오케이. 자, 형님 이게 굳어야 돼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만 더 있다가 작업을 할게요. 네, 형님. 프라이머가 천상 굳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굳으면 또 이제 불량시공이 생길 수 있어서 그 굳는 시간 때문에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문질러도 천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사실 살짝 덜 죽었기도 했는데 많이 굳으시면 더 좋고 요 면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시멘트 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시멘트 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면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줄눈 넣는 자재 붙일 때 때문에 그래요. 줄눈 넣는 자재 붙일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합니다. 보면은요, 이제 시공 들어갈게요. 요게 이제 비벼놓은 겁니다. 이렇게 밀가루 같이, 이게 이렇게 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요. 이제 한 면으로 딱 만들어 주고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작업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씁시다. 제가 이 타일을 붙여보려고 해요. 이게 자기질 600각입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나 안 흘러내리나 보려고 하는 건데, 요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 면을 얘기했잖아요. 이 면을 쓰는 거는 타벽돌 줄눈 때 이 면을 쓰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붙여놓고, 다 한 번 더 긁을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 붙일 때, 꺼집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 할 때 위아래를 친다고 하면 이 정도를 띄워야 되잖아요. 파벽돌이 이 정도를. 그때 얘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안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붙어 있으면 다음 작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할 때, 이 줄눈 넣는 작업 같은 거 할 때, 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 면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홍고 청구는 샌드위치 면에, 요거 갖고 와서 한 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요 사이에 줄눈을 넣거든요. 딱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질게 비벼져서, 이거보다 조금 되면 좋은데, 질게 비벼졌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요 줄눈을 넣을 때,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에 이렇게 작업해서 올라가는 게 쉽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저희가 한 거보다 돼야 되고요. 그래서 파벽돌 붙이는 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다시 면을 잡고요. 이렇게 이제 이 600각 타일 붙일 곳에는 10mm 짜리로 두툼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 600각 타일을 한번 붙여드리려고 해요. 밑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타일을 붙일 때는, 이쪽 타일면에 배면 작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해주면 나중에 얘가 밖에서도 큰 타일도 잘 붙어요. 이렇게 하셔서, 요거 하셔서 이쪽 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올럭불럭한 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타일이 훨씬 잘 붙습니다. 많은 양이 안 들어가요. 이 배면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분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타일이 벽에 더 잘 붙습니다. 이 시멘트 작업할 때. 요거를 옷 써서 붙여놓고 약간 좀 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건 사실 중간에 붙일 거거든요. 3줄 건너서 붙일 거라서 요거 한 줄, 나중에 저 위에 3줄을 넣습니다. 2줄, 3줄 위에 조금 저기 긴 게 뭐가 있나 붙이는 게. 자, 여기다 그냥 딱 올려서 떨어지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하고 이 타일을 중간에 놓고 나중에 가운데다 놔야 요거랑 스톤 파벽들이랑 어울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10mm, 20 딱, 눈대중이 기막힙니다. 1mm 차이입니다. 양쪽으로. 요거 하고, 요 앞창면은 좀 막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쫑쫑쫑쫑. 아까 배면 작업을 해서, 요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위에도 이제 이걸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치고요. 자, 붙여놨습니다. 600각이 밑으로 흘리는지 한번 봐줄래? 요 라인을 그어 놓습니다. 이게 자기들 600각 타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봐도 밀리나 안 밀리나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전혀 안 밀립니다. 밀림이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 저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미지가, 이게 이쁩니다. 아이고. 예.
자, 600각이고요. 이 옆에는 지금 스톤 파벽들 하얀 걸 붙일 거거든요. 이제부터 작업을 해서. 오케이. 요거 이따 절단하는 거는 절단면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돌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한번 쳐. 자, 여기가 돌 자르는 면이 이 라인을 맞춰 놓겠습니다. 이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톤 파벽들 자르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잘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제 저희가 시공을 조금 더 하고 이따가 영상을 이어서 옆에서 화이트 파벽돌이랑 타일이랑 어울리게 붙여놓고, 저는 지금 이거 접착면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랬거든요. 살짝 밑으로 조금 한 2, 3mm 밀리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만 더, 약간 더 되게, 조금 질게 배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믹싱을 너무 오래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타일 시공 대부분에 다 하고 나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마감을 지금 저쪽에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더블침으로 해도 괜찮고요. 마무리를 져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하고 시멘트 비빔이 아까 좀 틀려서 제가 조금 그 설명을 한번 부연 설명해야 돼서 영상을 한번 잠깐 스톱을 했었어요. 틀리네. 나중에 매듭을 더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 총평 겸 라스트 영상을 한번 하고요. 좀 짧게 했구나. 여기다 한번 더 잘라서 밀어 넣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하는 스톤 파벽들 화이트예요. 이쁘지요. 그래서 타일이랑 한번 붙여보려고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여기는 그레이, 요 그레이 이제 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빛이니까. 요 펄이 보입니까? 보일라나요? 이게 정말 이쁜 재질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시공하고 영상은 이제 다음 편 영상을 올라갈 거고, 이게 스톤 파벽들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 영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작업이 쉽게 하느냐고 그랬지만 약간 비빔도가 조금 더 많아서 조금 흘러서 좀 에러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요걸 더 드릴게요. 여기가 보면 배합을 조금 더 넣어서 잡았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이네. 이 정도 배합이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길었어요. 그래도 밀리진 않는데 요번에 밀리나 안 밀리나 한 24시간 테스트할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건 이제 절반은 대변을 여기까지는 했고요. 이거 프라이머 작업을 밑에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타일이 여기 붙여놓고 라인을, 아까 저건 라인을 못 그어놔서 흐르는지 보려고. 타일 어딨어? 바꾸자. 자, 입도 감도를 한번 더 보시고요. 이 정도 감도로 살짝 입자가 살아있다는 느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작업을 하시고, 여기다가도 뒷대면 돼. 요거는 저희가 벽에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을 잡아 놓을 겁니다. 이게 흐르나 안 흐르나 보려고. 그리고 뒤에는 항상 일자로 그냥 쭉 이렇게 분질러 주면 됩니다. 붙일 부분을 대략 이렇게 하면 많이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타일이 깨지지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서 흐르는지 어떤 가늠을 못 하겠어서. 자, 잡혔고요. 라인을 이걸로 잡아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흐르는지 한번 체크를 중간에 한번, 아이고 밑에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요게 여기 점 여기입니다. 뒤표시 해놓고요. 여기에서 라인이 흐르는지 한번 더 체크를, 흐르진 않습니다. 지금 봐서. 근데 아까보다 조금 시멘트를 조금 더 넣고 약간 되게 했어요.
요 입도가 요 정도 감 나오게 비비시면 좋습니다. 뽀송뽀송 뭐라 그러죠? 크림인데 크림 입자가 살짝 살아있는 정도? 조금 첨불했거든요. 자,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파덕들 위에서 툭툭 붙이는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의 샌드위치 판넬에는 실리콘이랑 쉘터 본드로만 사용하는 거를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회원님, 샌드위치 판넬을 뭐 붙이는 게 논쟁이 많잖아요. 또 재미도 있고. 근데 건물 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조금 다른 걸로 바꾸려면 샌드위치 판넬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이런 식으로 지은 건물들 영상을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한번 계속 해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아주 막강한 쉘터 본드랑 실리콘으로 쏘는 거를 찍어 드릴게요. 두 편이 이어집니다. 회원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